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박부신 나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회를 대리하고 있는 김광대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항입니다. 증인은 2021년 초부터 감사원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이후 고위감사 공무원으로 승진해서 비서실장을 거쳐서 현재는 산업금융감사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2년 8월경에 감사원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획조정실 근무 당시에 증인의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원의 예산, 국회 그리고 업무계획 그리고 뭐 기타 기획 업무들 전부 다 총괄했습니다. 증인의 업무 중에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도 들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2022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증인 외에도 한두 명이 더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일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증인하고 업무 계획 수립할 때 업무 분담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5급 그 실무자 한 명하고 4급 팀장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초안 작성이나 뭐 초반 검토를 이제 전담했고 저하고 이제 기획조정실장이 검토하고 그리고 내부 사무처 보고 그리고 감사위원 의견 수렴 그리고 뭐 감사위원회 부의까지 다 전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 계획 수립할 때 그 내부 절차 금방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각 부서별 계획 청취 및 취합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절차,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들의 결재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아, 예, 제가 근무하던 기획관리실에서 그 각 부서로 그 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이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 쪽에서 그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각 부서에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별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받아서 취합하고 조정해가지고 원업무계획 초안을 만들고요. 그 원업무계획을 초안을 만든 후에는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물론 사무총장, 원장님 결재도 받지만 그리고 위원들 감사위원들 의견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나게 됩니다. 그 감사원 기획조정실 외에 사무처에서도 업무 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부서별로 업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실로 보내줍니다. 취합하는 게 기획실인 거고 네네. 사무처에서도 자기 고유의 업무 계획을 작성해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서에서 부서별로 업무 계획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 질문 생각하겠습니다. 그 감사원 훈련 개정에 관한 일반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증인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까? 그 훈령을 개정하는 거하고 일반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거랑은 서로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 일반 업무 계획이라는 게 원 업무 계획 안에 이제 감사 계획과 일반 업무 계획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일반 업무 계획은 그야말로 감사 계획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연간 감사 계획이면 1년간 그 감사원에서 할 일반 업무의 전체 사항 중에서 좀 특징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 만들어낸 것이 일반 업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령 개정이 그 모든 일반 업무 계획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로 안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을 바꿔서 감사원 훈련 개정에 관한 업무도 증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건 맞습니까? 훈령 개정을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훈령 개정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원이 2022년 6월 27일 날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갑 47조증인데요. 그걸 개정해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에 국무총리와 감사원 사이에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관님하고 상대방 대리인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가 신문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한 것은 그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경에 발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한 것은 네네.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정권 초기에 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국정과제 이행 사항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시냐고 여쭙습니다. 그 감사원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그거를 위해 가지고 국무총리 감사 청구권을 저희가 훈령 개정을 한 건 아닙니다. 감 60호증 1 3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실무라 상기를 사용하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0호증의 2, 65쪽도 잠시 제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안 해서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질문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인사처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보신 1년 후에 있었던 2023년 5월경에 발표된 이행 결과를 보면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신설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그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 맞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그 전에 저희가 이게 이런 청구권을 부여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전부터 검토를 하셨다고요? 네, 네, 네. 근데 그 감사원에 관한 국정과제 내용을 인사처 부분에 넣은 것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관한 내용을 국정과제에 넣을 수 없어서 인사처 부분에 넣은 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훈련 개정에 관해서는 증인 담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3-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4항을 묻겠습니다.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문서를 기한한 후에 보조기관 등의 검토를 받고 나서 감사원장 결재를 받아 등록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항하고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원 훈련 개정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알리거나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요. 훈령 개정 과정 중에 감사위원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훈련 개정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 알리고 하는 절차를 증인이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요. 예, 갑 48호증 감사원 법무 업무 처리 규정 10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저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면 원래 훈령이 개정되면은 이 규정 따라서 법무 담당관이 그 DASYS라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저장을 해야 된다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훈령이요. 네, 네. 이 훈령은 개정 이후에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예, 다르세요? 바로 입력됐습니다. 그게 혹시 뭐 개정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말미에요. 개정일을 표시가 없어서 입력 등록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 훈련 과정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원내 오아시스 시스템에 즉시 게재를 했고 그리고 감사원 홈페이지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도 즉시 공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훈련과 같은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는 범위에 속한 것만을 규정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상위 법령이 없어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죄송한데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는 좀 자율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예. 하여튼 그런 증인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더라도 상위 법령이 정한 구지의 내용을 강화해서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증인도 동의하시는 거죠? 규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